적정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대한 기업이 중요한 겁니다. 75%를 이제 독식하는 이제 K 배터리를 사야지 25%를 이제 여러 업체들이 나눠 가지는 중국 배터리를 사시면 안 되겠죠. 웬만하면 팔지 마라, 들고 가라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함부로 하차하시면 다시 승차를 못 하십니다. 자, 근데 지난번 여러 가지 뉴스들 보면 일단 중국의 그 배터리 관련된 또 전기차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약진이 예. 아주 두드러져요. 일단 예.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2차 전지 관련해서 그 우리가 좀 줄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예.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걸 제조 쪽으로 보게 되면 또 이게 우리 전부 그 값싼 어떤 경쟁력, 가격 경쟁력에 의해서 우리가 다 잡아먹혔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산업이. 또 중국에게 이런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한국산 배터리에 비해서 싸지 않습니다. 그 싸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양극재 쪽 말씀드릴 때 이제 이게 구조를 설명 다 드렸잖아요. NCM 622는 LFP보다 싸지만 이 니켈 함량을 하나씩 올릴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NCM 9 단계가 되면 오히려 가격이 싸진다는 거를 제가 이제 친절하게 다 설명드렸잖아요. 친절한 것 같지 않고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래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제 킬로와트 시당 가격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배터리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배터리 회사한테 요구하는 거는 이제 그 배터리 안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이제 담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에너지당 원가가 중요한데 그 에너지당 원가는 이제 하이니켈 쪽으로 가서 니켈 함량을 올리게 되면은 그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 갖고 킬로와트 시당 단가가 떨어지는 역으로 보면 이제 그런 그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저 K 배터리 레볼루션 책을 사서 보시면 자세하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산 배터리가 한국산 배터리보다 싸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쌀 수가 없습니다. 소위 그 뭐죠? 막연하게 그냥 중국에서 만들면 싸니까 하나는 인건비, 여러 가지 생산 단가, 또 하나는 시장이 워낙 크니까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연하게 그냥 쌀 거라고 공산품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아니다. 아닙니다. 그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배터리는 원재료 베이스가 되게 많이 차지해요. 원재료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원재료비가 거의 한 뭐 70%, 80%까지 70%는 차지하는 그런 이제 산업이다 보니까 중국이 사오는 리튬이랑 한국이 사오는 리튬이랑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국제 시세로 다 사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 사이클을 보고 산업에 그래서 아예 광산들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맞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이유가 그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광산 원자재 이런 거는 다 이제 국제 시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누구는 싸게 주고 누구는 비싸게 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그런 것도 다 쓸데없는 얘기가 백날 싸게 만들어 봐야 어차피 중국 내에서밖에 못 팔아요. 아까 얘기했던 유럽의 IRA, CRMA 통과되면 어차피 나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서는 미안한데 지금 이제 타이거 차이나 2차전지 ETF가 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12,000원, 뭐 13,000원 그 정도거든요. 지금 마이너스가 좀 많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갖고 한국 2차전지 산업으로 이제 종목을 교체하세요라고 얘기해야 사실은 좀 책임 있는 자세인데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싫으니까 자꾸 그런 형태의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우리가 반도체 쪽을 보면은 50% 정도,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세계 시장의 반도체 수요의 5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구라든가 이런 가지 감안을 해서 그네들만의 시장 자체만으로도 그 정도의 어떤 성장 동력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중국 시장의 규모는 이제 미국, 유럽, 중국 이렇게 세 개를 봤을 때 이제 중국의 시장 규모는 한 2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한 75%가 되니까 75%를 이제 독식하는 이제 K 배터리를 사야지
25%를 이제 여러 업체들이 나눠 가지는 중국 배터리를 사시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나는 여의도에 있다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그 계속해서 CATL이 전체 세계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큰 앞으로의 그 경쟁력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일각의 의견. 예.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시겠다. 중국 사람들인가 보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예. 네? 중국 사람들인가 보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애국심의 발론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객관적으로 보면. 아유, 지금 다 왁구가 다 짜져 있잖아요. 큰 틀이 다 짜져 있는데 왜 자꾸 딴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또 얘기했던 서재영 대표님 말씀처럼 예. 서방,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은 중국을 누를 수밖에 없고 예. 경쟁이 되는 그 신사업 분야들은 다 눌러줄 수밖에 예, 없고 반대로 그 필요한 수요를 다 한국을 통해서 대체를 할 것이다. 예,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계속해서 좀 좋을 것으로 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이것의 성공을 앞으로도 계속 좌우할 그 어떤 핵심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다 뭐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여 갖고 지금은 사실은 뭐 새로운 분야가 없다. 예.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제가 여러 가지 산업을 사실 업종을 많이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2차 전지 산업만큼 이게 미래를 예측하기가 쉬운 산업이 없어요. 3년 전 거를 다 이제 발주를 받아갖고 그것도 심지어는 다 바인딩 계약으로 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사가는 형태로 해갖고 다 진행이 되니까 그 나와 있는 거를만 보면은 3년 뒤에 이제 이 업계 동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누가 1등하고 누가 2등하고 할 게 다 정해져 있는데 자꾸 그걸 안 보고 뭔가 다른 뭔가가 있지 않겠냐 하고 자꾸 그러니까 하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얘기로는 예. 이게 기술의 혁신에 의해서 이게 뭔가 또 새로운 소재 혹은 더 효율적인 예. 어떤 그 기술 예.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건 또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경험 사업이라서 축적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전고체 같은 거. 그러게 지금 저도 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전고체가 나오면 이건 완전 게임 체인저 아니냐라는 의견이 사실은 지배적이거든요. 예. 그 전고체가 나와도 게임 체인저가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전고체 자체가 너무 비싸서 일정 부분밖에 뭐 2030년 기준에서 SNE 리서치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한 4%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96%는 여전히 이제 기존 그 리튬이온 배터리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장 잘 만드는 애들이 전고체 배터리도 가장 잘 만들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실제로 지금 이제 삼성 SDI가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지금 건설 중이고요. 거기 들어가는 이제 이 그 전고체 전해액 전해질 이제 이런 관련된 물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데가 에코프로 BM이거든요. 네. 어차피 그 회사가 그 회사라니까. 그러니까 그 기존의 이 뭐 에코프로비엠이 됐던 이런 회사들에서 결국은 혁신이 나와도 나오지. 예. 딴 데서 생뚱맞게 나올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디지털 기술하고 아날로그 기술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디지털 기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뭐 특정 소프트웨어 같으면 누가 이제 이 뭐 코딩을 기가 막히게 하는 한 명의 천재가 있어 갖고 그 천재가 기가 막힌 코딩을 해서 기존에 있던 업체들을 다 때려잡고 1등으로 올라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날로그 기술은 진짜 한 땀 한 땀 피땀 노력이 쌓여 갖고 기술이 축적되는 그런 거라 갖고 한번 선두에 있는 업체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그런 부분이 가장 좀 극심한 부분이 양극재하고 배터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선두는 앞으로 10년 뒤에도 선두가 될 가능성이 99.9%고 그러니까 지금 선두를 그냥 사서 갖고 가면 되는데 자꾸 이제 뭔가 2차 전지를 사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자꾸 찾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마 그렇게 보는 데에는 그 많이 올랐다라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좀 시장에서 그러니까 일각의 불안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많이 올랐다는 거 플러스해서 내가 안 갖고 있다는 게 주가 된 거죠. 안 갖고 있다. 안 사고 싶다 뭐 이런 거. 2차 전지가 좀 떨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업종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같이 감안되어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자,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그 이렇게 이제 워낙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또 예. 많은 또 질문을 받으실 예, 것으로 봐요. 예. 우리가 투자자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테슬라, 그다음에 CATL, BYD죠. 아, 그거에 대한 어떤 예. 부분?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사업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잘못된 거고요. 내재화했다라는 얘기 또 얼핏 나오지 않았나요? 예, 예. 그거는 오보고요. 아, 오보예요. 예, 예, 예.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CATL이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한국 비해서 좀 우수하다 내지는 뭐 대등하다 이런 게 택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BYD가 테슬라의 뒤를 이어갖고 이제 글로벌 넘버 2의 이제 전기차 회사가 될 거다. 이런 게 다 말도 안 되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오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그 오시면은 8개 회사 우리가 예. 투자할 만한 예. 주목해야 되는 회사들을 8개를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거 한번 다시 한 번만 좀 짚어주시고 그거 외에 다른 기업은 없을까? 예전에 또 신규 상장 예정 중인 기업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뭐 그거 혹은 또 그 외의 기업은 없을까? 일단은 이제 그 8개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배터리에서 LG 에너지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 이제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케미칼, 그다음에 이제 CMT 쪽에 나노신소재, 그다음에 광물 자원 쪽에 이제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 그렇게 8종목이고요. 네. 요 8종목은 느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제 2010년대 시장을 주도했었던 미국의 판과 같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자꾸 신규 종목을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이유가 이제 이거를 사서 어느 정도 좀 재미를 보고 팔았거든요. 팔았으니까 딴 종목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팔지 말고 그래, 적어도 3, 그거 4년은 주고 가자. 예, 갖고 가시면 10배는 한다니까 자꾸 못 믿고 그러십니까 자꾸.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데 비해 갖고 거의 더블이 지금 나 있어 갖고 이거를 팔아야 되나 이 고민 많이 되시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팔지 마라. 팔지 들고 말자. 가라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위대한 기업은 아주 드물어요. 위대한 주식은. 지금 에코프로는 제가 봐서는 위대한 기업이고 위대한 주식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함부로 하차하시면 다시 승차를 못 하십니다. 조금 이제 마이너스가 날 수 있겠죠. 이제 단기적으로 거의 뭐 단기간에 12만 원 하던 게 거의 뭐 19만 원까지 간 거니까 이게 현기증 나거든요. 차트 보고 있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잠깐 내렸다가 이제 저점에 다시 사야지 싶은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쉽게 내렸다가 저점이 안 올 수도 있고요. 저점이 맞는데 조금만 더 밀리면 사야지 하다가 못 살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게 10배 가는 주식을 놓치거든요. 작년에 저희 금양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5천 원부터 시작해 갖고 4만 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한 3달, 4달이 안 걸렸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중간에 뭐 7천 원, 8천 원에서도 중간에 한번 하차했다가 다시 재승차를 하다가 못 해갖고 이제 놓친 분들이 많고 뭐 12,000원, 15,000원 때도 그랬고 2만 원 때도 그랬고 3만 원 때도 그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주식을 내가 잘 발굴했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이제 30%, 40% 등락이 반드시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뭐랄까 이 10배 가는 과정 중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이제 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좀 버티고 견디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셔야지 그거를 피하려고 중간에 내렸다가 잘못 내리면 타지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정도 보면은 한 9,000원, 10,000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예. 거의 20배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 이미 10배거는 달성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도 또 10배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2년 전, 2년 전에 비하면 거의 뭐 100배니까 예. 그거를 이제 고민하시는 거죠. 예, 2, 될 수 3년 있습니다. 전에 비하면.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거를 봤으니까요. 뭘 봤어요? 그렇게 오른 주식들을 제가 많이 그래요? 봤으니까요. 예, 100배, 1000배 오른 주식을 많이 봤으니까요. 삼성전자가 1982년 대비해 갖고 요번에 이제 9만 전자 찍었을 때 네. 1000배가 올랐습니다. 네. 예. 1000배가 오른 주식을 제가 직접 본 거니까. 네. 그래서 예. 에코프로 예. 많이 말씀을 올랐다라는 제가 하나만 생각. 듣고 추가적으로 더 드리면 제가 이제 2008년도에 리노공업이라는 회사를 제가 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를 제가 정확히 가격이 기억 안 나는데 한 2배 먹고 팔았어요. 2배 남기고 그래서 이제 기간도 얼마 안 걸렸어요. 6개월 만에 2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나는 주식 천재다.
진짜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리누공업이 총 몇 배가 올랐냐면은 46배가 올랐습니다. 와, 엄청 올랐네요. 예. 원래 그런 게 주식입니다. 오르는 애들은 기본 100배, 1000배가 오르는 거지 10배는 그 100배, 1000배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아주 이제 작은 문턱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가 이 약하고 연약하고 좀 모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주식을 자꾸 찾는 거야. 왜?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에서 10배 오른 게 또 10배 오르는 것보다 아직 안 오른 주식이 10배 오르는 게 더 쉽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자꾸 신규 수혜주 아니면은 신규 관련된 성장주를 찾는 건데 우리 박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주식은 현재 안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굳이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 워렌 버핏 말씀이 이제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이제 적정한 가격에 이제 사라는 건데 적정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대한 기업이 중요한 겁니다. 애플이 그 제일 많이 갖고 계신 거는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을 살 때가 그때가 40배가 오른 상태에서 산 거예요. 40배가 오른 상태에서 애플을 사갖고 그 이후에 6배가 더 오른 겁니다. 워렌 버핏이 사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10배가 올랐으니까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10배 올랐던 주식이 10배 더 오를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얘가 10배 오를 동안에 바닥을 빡빡 기었던 애들은 계속 바닥을 길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은 주식입니다. 근데 이제 100배나 1000배가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 100배나 1000배 오른 주식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 100배나 1000배 오른 주식이 대표적으로 테슬라고요. 애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메타고 구글이고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고 카카오고 그런 겁니다. 그런 주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